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더위가 맹위를 떨쳤죠. 오늘은 79번째 맞는 광복절인데요.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이 되고 말았네요. 광복절 경축식 소식을 위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여야가 함께 기념해온 광복절 경축식이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예정대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지만 광복회는 같은 시간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별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정부 행사에, 야당은 광복회 행사로 발길을 돌렸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일본이나 친일 문제 규탄 목소리 하나 없이 공허한 통일 주장을 펴면서 검은 세력의 선동, 사이비 지식인 가짜뉴스 등 비판 세력의 적대감을 드러내서 기괴하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친일을 북한으로 덮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조국 대표는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실린 글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라면서 오늘만큼은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면서 보수와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역사의 경건한 의식과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 번 등장하는 점을 들어서 광복절의 통일을 말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으나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제의를 말해야만 한다며,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대통령이 통일을 말하게 되는 것도 일본에게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피지배의 역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썼습니다. 천번 만번 지당한 얘기를 유 전 의원이 하셨어요. 허은하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정부 경축식 참석 후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통일 말씀을 하신다 해서 기대했는데 듣는 내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정도라고 비판을 했는데, 허 대표는 북한과의 자유통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내의 통일, 어떻게 통합하고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도 별세계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행사의 축사가 과연 맞는가, 경축사가 아니라 분열사였다고, 그러니까 갈라치게 하는 분열사였다고 비판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허위선동이 자유사회를 교란하는 흉기, 사이비 지식인이
가짜 뉴스로 기득권 이익 집단이 되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등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허 대표는 대통령이 일종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교만과 아직 이시타비의 결정판이라면서 대통령이 작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확인 앞에 암담할 따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허 대표는 맥브리핑에서도 반쪽 경축식이 된 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만나 큰 소리로 대통령님 눈높이 인사를 하십시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대통령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도 있을까요? 체감 능력이 있을까요? 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을 했는데요. 통일 주장을 두고도 노 원내대변인은 실체는 정말 연기처럼 공허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해서 한줌 극우 세력 귀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 등 표현을 두고 노 원내대변인은 자신과 정권의 비판적인 이들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도끼가 읽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오늘이 며칠인지 의아해야 했다면서 자기 딴에는 대북 독트린이라고 해놨던데 어처구니 없는 말만 가득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흉기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는 주장에 조 대표는 입틀막하고 그렇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면서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친일 문제가 부각되면 그들은 친북 문제를 내세운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한 게 들통나서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친일을 북한으로 이슈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다. 국민이 모를 것 같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라는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투쟁, 국민의 저항은 이 한 줄 앞에서 속절없이 의미를 잃는다면서 이를 뉴라이트에게 해방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비유를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독트린인가
조선 총독부 총독의 공산당을 물리치자 성명서인가, 일본 극우단체 수장의 입장문인가 라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다음이에요. 이것도 역시 참 맹랑한 소식이죠. 기미가요 태극기 방송사고가 KBS에서 났는데, KBS가 NHK 서울 지국이냐 이런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8.15 광복절 79주년에 방송사고 편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를 두고 NHK 서울 지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이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15일 KBS에서 불거진 논란과 사측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본부는 KBS가 15일 자정 기미가요 선율이 있는 오페라를 방영한 것에 대해 낙하산 박민 취임 이후 KBS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을 하면서, KBS는 올림픽 중계 때문에 방영 일정이 연기돼 오페라가 15일 방영됐다고 설명했는데, KBS 본부는 비겁한 변명이다, 그런 어설픈 설명으로 시청자 게시판에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성토했습니다. KBS 본부는 가뜩이나 수신료 분리 고지로 시청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은 지금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다른 위험은 없는지를 챙겨야 할 그런 시기에 이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보는가라고 밝혔습니다. KBS 본부는 사측이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15일 방영하는 것을 두고 실무진들은 영화 자체도 논란을 많이 담고 있을 뿐더러 독립영화 심사에서조차 혹평을 받은 낮은 수준의 KBS에서 방송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기했다며, 사측이 편성권을 운운할 자격이나 실력이 있기나 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시작과 그토록 반대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나레이션만 있고 희한하게 짤막짤막하게 사진들이 들어가고 순간순간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네요.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토록 옹고집을 부르면서 거부 반응을 보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우격다짐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가요? 네, 또 KBS가 광복절 태극기까지 뒤집었어요. 감히가요 이승만 다큐에 이어서 지금 방송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KBS가 광복절에 내보낸 날씨 예보에서 잘못된 태극기를 노출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KBS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작진의 실수로 방송사고가 불거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 근무 태도가 나사가 빠졌으면 이런 실수가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터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KBS는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직전 KBS 뉴스 930 날씨 예보에서 건곤감리 위치가 잘못된 태극기를 방송에 노출을 했습니다.
광복절날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를 방송에 내보낸 거죠. 논란이 불거지자 KBS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태극기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가 광복절 8월 15일 자정에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이가요 선율이 들어간 오페라를 편성해서 논란을 빚었다고 전해드렸죠. KBS는 잘못을 인정하고 방송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글쎄 시간 가면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리는 걸 수없이 봐서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KBS 편성표를 보면 KBS는 15일 새벽 12시 1TV의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푸치니 나비 부인 일부를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16일 새벽 땡 12시가 되자마자 나비 부인 2부가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나비 부인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로 19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극중 결혼식 장면에서 기미가요의 선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광복절에 기모노 방송 진짜 미친 건가 싶습니다라는 시청자 청원 동의자가 7,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KBS 시청자 청원은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별도의 경축식을 거행을 했는데 한 말씀 했죠. 김영석 독립관장 선임 논란으로 8.15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나뉜 가운데 정부와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에 굳건히 발 딛는 일이라며 정부와 김 관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56개 독립운동단체가 꾸린 독립운동단체연합은 15일 정부 주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모여서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 주관 행사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며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 없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논하는 그런 역사로 덮을 수 없다. 자주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표명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일 뿐 아니라
아니 수립일 뿐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어디에도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는 건국절이 설 자리는 없다면서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을 만들면 얻은 것은 단 하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의 아버지라는 멸관을 씌워주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영석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건국은 임시정부에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으며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종찬 회장은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보수의 진정한 출범은 진실된 역사에 굳건히 발 딛는 일이라고 했고, 이 회장은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역사 단편의 파장으로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약간 좀 다른 소식이죠. MBC 앵커가 전현희 막말 반발에 독립운동가 후손 모독되는 잠자코 있더니 라고 하는 멘트를 날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사망 책임 관련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막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인권유린 국민모독이라고 비판하자 MBC 앵커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독당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린당할 땐 잠자코 있었다고 말을 했고, MBC 앵커는 김영석 독립기관장 임명으로 광복회원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건을 두고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용 MBC 앵커는 14일 뉴스데스크 글로벌 클로징 멘트에서 대통령이 부인을 향한 막말이 나왔다면서 급히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인권 유린이자 국민 모독이라고까지 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기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모독당하고 힘없는 일제의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할 때는 잠자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앵카는 누구를 보고 일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앞서 전현희 의원은요,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언급하다가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죠. 이에 국민의힘은 전 의원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면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터무니없는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두고 이 모든 국가적 혼란과 불안의 근거지 진원이라고
칭했습니다. 뭐 살인자다 뭐다 어쩌고 그렇게 해서 얘기거리가 된 것 같지만은 그 진원지는 말썽이 일어나는 불쏘시개의 근원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립기념관장 선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에게는 0점 주고 김영석 같은 자를 임명한 대통령께서 건국절이 국민 생업과 무슨 상관, 보도에 길을 찬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윤 대통령께서는 또 정쟁으로 몰아갈 텐데, 참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 선열들께서 의인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보내주셨다고 감사드린다고도 했는데,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기는 하네요. 그는 이어서 역사를 훼손하고 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은 아시는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식민지 사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밀정과 이완용을 색출해야 제2의 한일합방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뭐 한마디 한마디 총평도 전부 비판적인 언행이 나오고 있고요.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사면 초과가 되는 그런 입장일 텐데, 뭐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끄떡없이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말이죠, 국정을 잘 헤쳐나가는 듯 그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내면에는 글쎄요, 뭔가 꿀리는 그런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위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김관수 TV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미력 하나마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보시면서 안녕히 계십시오.